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쓴 나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위대함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은 매년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데이트가 부러웠던 중국이 대놓고 표절 작품을 제작하는 상황에서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작심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의 창시자인 그는 중국이 한국의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절대 따라갈 수도 따라할 수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극찬을 아끼지 않던 영국 BBC도 가장 먼저 이번 표절 사태를 보도하면서 양심 없는 중국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누리꾼들은 중국은 그냥 세계 최고의 표절범이라며 한국을 베끼는 중국에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우기던 중국인들조차 맨날 한국 베끼는 중국이 창피하다라며 혀를 내두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일 중국 웨이보에 공개된 사진 한 장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유큐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포스터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제목은 오징어의 승리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제목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스터에 분홍색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대놓고 박혀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상징과도 같은 디자인이 그대로 쓰인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제작사가 내놓은 야심작은 그 내용까지 오징어 게임과 판박이었는데요. 참가자들이 대규모로 어린 시절 즐겨하던 게임에 도전한다는 것이었죠. 중국의 야심작 오징어의 승리는 공개 직후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요. 가장 먼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건 놀랍게도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도 이번 표절 사태를 눈감아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이다. 이번에도 한국 작품을 베끼는 건가?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국제적인 망신이다. 언제쯤 중국은 중국만의 콘텐츠를 제작할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중국이 맨날 욕먹고 조롱당하는 거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 한국 작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쇼미더머니, 런닝맨, 윤식당, 히든싱어 등 수많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한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중국인들까지 나서서 쓴소리를 내뱉고 있을까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중국 제작사는 작업상의 오류로 폐기됐던 포스터의 초안이 홍보에 쓰였다 라고 해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더욱 들끓었는데요. 표절 논란을 의식한 듯 중국 제작사는 예능 프로그램 이름을 게임의 승리라고 변경하고 포스터 디자인도 싹 바꿔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끄는 만큼 이번 표절 사태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 BBC는 중국의 오징어 게임 표절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앞서 BBC는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 중독의 증가라는 제목으로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 콘텐츠를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BBC는 한류를 두고 한국 문화 쓰나미라고 표현하며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라는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BBC는 이번에 중국의 오징어 게임 표절 사태를 집중 조명하면서 중국 안에서도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은 중국에서 정식 출시도 안 했는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해 시청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BBC의 신랄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세계 이슈를 바라보던 BBC조차 이번만큼은 대놓고 중국의 무개념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BBC는 중국이 한국의 김치, 한복까지 물고 늘어지며 자국 문화라고 주장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사건을 함께 보도했는데요. 기사 하나로 중국의 한국 문화 표절을 꼬집은 것입니다.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다소 격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작품에 대한 팬층이 두터운 만큼 한국을 대놓고 베끼는 중국을 제대로 후드려 팼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베끼는 거야? 하긴 중국이라면 전혀 놀랍지 않아. 저 망할 로고 좀 봐. 아주 대놓고 따라했네. 중국은 자국 문화를 모조리 불태웠기 때문에 고유 문화가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주변국 문화를 탐내는 거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과 한국 음식 김치까지 중국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국은 악명 높은 모방범이자 표절범이다. 그들은 모든 한국 프로그램을 따라한다. 한국 콘텐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국은 좋은 콘텐츠를 더 형편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중국을 향한 비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는 중국을 향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조셉 나이 교수는 문화적인 힘, 즉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미국의 정치외교학자입니다. 그는 일찍이 한국의 막강한 위력을 알아보고 중국과 일본 측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바 있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중국과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한국 콘텐츠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막대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반면 중국에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고 매년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며 중국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콘텐츠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을 은연중에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자 한국 콘텐츠를 베끼고 빼앗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셉 나이 교수는 한국 문화의 힘이 강력해질수록 옆나라 중국과 일본은 점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인 관계에서 한국에게 우위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민들을 결집해 정권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현재 전세계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마이네임, 갯마을 차차차도 전세계 TV쇼 탑1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사극 드라마 연모까지 입소문을 타며 전세계 탑10 안에 등극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전세계 인기 드라마 10위 안에 한국 드라마가 4편이나 꼽혔습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의 인기와 확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베끼고 일본이 아무리 깎아내려도 전 세계는 한국 콘텐츠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유행을 선도할지 모든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